어려우니? 질문하는 거? 많이 어려워. 오늘 상관없이 끝냈었는데 어찌됐든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 중요한 문제들 몇 개 있어서 그거 좀 봐드리고 질문도 좀 받을게요. 일단 지난 시간에 안 했던 게 112페이지에 실근의 개수하고 실근을 가질 조건 보고 그림 그리는 거거든. 그거 같이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 중에서 시험이 좀 니네들이 어려워하고 좀 잘 나오는데 여기 117페이지 보면 117페이지 128번 문제가 있어. 거기다가 표시를 좀 해놓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문제하고는 좀 다른 형태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 그 문제 정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 보시면 그 84번 문제가 있어. 84번 선생님이가 안 풀어줬지? 그것도 표시를 좀 해놔. 그것도 시험이 잘 나오는데 그걸 주관식으로 풀어야 된다. 이제 좀 센스 있는 애들은 이제 만약에 진짜 시험 문제 그렇게 나왔다면 1번부터 5번까지 대입해서 성립 안 되는 걸 찾아버리면 돼. X값에다가, 그치? 근데 이제 그렇게 풀면 그 문제를 푸는 방식을 모르는 거니까 오리지널로 좀 푸실 줄 아셔야겠고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 정도. 자, 그럼 뭐 선생님 생각이고 여러분들 푼 것 중에서 질문 있으면 하시고 안 하는 거는 선생님 할게요. 질문. 응? 81번. 또 88? 89번. 89. 100번. 100번? 또 108번. 65번. 60? 115. 115. 100번이요. 120. 116이요. 116. 120. 120? 응? 127? 129? 123? 잘했어요? 125. 또 있는데 말하기가 좀 미안해. 많아가지고. 이따가 오늘 이제 나갈 부분이 이제 뒤에 이제 니네들이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좀 걸릴 수도 있는데 삼각함수 이제 마지막 뒤에 한 단원인데 요거는 선생님 설명은 한 20분이면 끝나. 공식 3개 외우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수열을 오늘 들어갈까 말까 이제 좀 고민 중이긴 한데 혹시라도 지금 질문을 못했으면 나중에 시간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또 질문하세요. 질문하면서 배웠던 거를 지금 복습하는 거니까 너무 주저하지 말라고. 자, 81번 문제 한번 볼게요. 81번 문제가 110페이지 말하는 거지? 그지? 81번. 자, x의 범위가 0부터 2파이 사이. 그러니까 딱 한 사이클에 해당하는 건데 sin x 더하기 코사인 x. 여기 지금 뭐가 되냐? 이퀄 0 이렇게 돼 있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모든 x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이제 니네들이 이제 이거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 첫 번째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제 방정식인데 사인과 코사인이 섞여 있잖아.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이 섞여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근데 제곱도 없으니까 하나로 바꿀 수도 없지. 그렇지 말 그대로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 얘를 좀 넘겨가지고 sin x는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풀지는 않을 건데 만약에 이렇게 풀게 되면 sin x의 그래프하고 코사인 x의 그래프에 마이너스 붙여 있으니까 코사인 x를 x축 대칭시켜야 되거든. 대칭시킨 상태에서의 교점의 위치를 바라봐야 돼. 쉽지는 않아 그게. 응?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요거보다는 이게 는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데 여기 넘겨서 근데 양변을 다시 코사인 x로 이렇게 나눠. 이렇게 나눠버리면 가변이 뭘로 바뀌냐면 탄젠트 x로 바뀌어. 그 값이 얼마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이렇게 저게 사인과 코사인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우변이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저놈은 탄젠트 x 값이 마이너스 1 되는 x 값을 구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예. 그럼 우리 탄젠트 x의 그래프 그립니다. 삼각방정식은 전부 그래프 그려서 이제 푸는 거니까. 자, 탄젠트 x는 전문선이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요 한 사이클에 이제 전문선이 생기고, 근데 내가 봐야 되는 게 0부터 2파이까지니까 여기 파이 간격으로 그 다음에 옆에도 그려야지. 파이 하면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파이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림이 원점 대칭 함수 밑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 여기가 파이 자리다. 그럼 여기도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 이렇게 돼. 그럼 내가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이 0부터 2파이까지니까 여기까지만 그리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여기까지 갔어요? 네. 그래서 그림을 좀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이놈하고 좌변에 y는 탄젠트 x하고 우변에 y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 뭐 이쯤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y는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는 이제 교점의 x좌표에 해당하는 게 근인데 여기가 하나 있고요. 그죠? 또 여기가 하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탄젠트 값이 마이너스 1 되는 거 찾기 좀 어렵잖아. 그래서 항상 일사분면에 해당하는 값을 생각합니다. y는 1. 여기 1에 해당하는 놈이 여기는 내가 알거든. 이 포인트. 그죠? 탄젠트 값이 1 되는 게 x가 얼마야? 각이 4분의 파이 건데. 동의해 이거? 여기에 4분의 파이. 이 자리가 이제 4분의 파이니까 이제 대칙성을 이용해서 이제 다 구해버리고. 그래서 4분의 파이라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4분의 파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파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도 4분의 파이일 거야. 그럼 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빼야지. 요게 요 자리에 해당하는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요 자리에 해당하는 거는 2파이에서 또 간격이 또 4분의 파이 되니까 2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빼시면 돼요. 이해 갔어요? 그림의 대칭성을 전부 이용해서 푸는 거야. 그러면 이놈하고 걸 더해주는 거니까, 그죠? 두 개 더하면 얼마야?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5파이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됐어요? 아가 이해 가니? 저 그림 연습하라고 그랬잖아. 여기는 그림을 그려야 돼. 방정식 부분 좀 풀 때. 자, 그 다음에 88번. 자, 88번은 직각삼각형이라는 삼각형 ABC에서 2배의 코사인 제곱 A 빼기 사인 A 곱하기 코사인 A 그 다음에 더하기 사인 제곱 A 마이너스 1 1꼴0. 자,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탄젠트 B 플러스 C ABC는 각이다. 이거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좀 춥다. 자, 우선 얘부터 일단 보면 결론부터 보면 탄젠트 B 플러스 C를 구하라고 했거든?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에서 세 내각이야. 항상 삼각형에서 두 각의 합이 나오면 나머지 각으로 전환시키는 거야. 세 각의 합이 이게 얼마야? 180도 파이잖아. 그렇지?
그럼 B 플러스 C라는 건 파이 마이너스 A 이렇게 들어가서 각변환을 시켜버리면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A는 삼각함수의 종류 안 바뀌고 그 탄젠트 A인데 이게 몇 사분면이냐면 2사분면 각이니까 2사분면의 탄젠트는 음수 이렇게 구할 거야. 내가 구해야 되는 건 탄젠트 A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쌓아 봤더니 A 각에 대해서 그렇죠? A 각에 대해서 사인과 코사인이 섞여 있다고. 그럼 뭔가를 이제 바꿔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잘 보시면은요 우리 눈에 띄는 게 요게 좀 눈에 띄어요. 요게 형태가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합이 1이잖아. 그래서 2라고 뭐 같이 섞여 있지. 그래서 2를 이렇게 슬쩍 빼버리면 마이너스를 빼버리면 1 빼기 사인 제곱 A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 요게 그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A는 코사인으로 전환시킬 수 있으니까 이게 코사인 제곱 A라고. 거기에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를 좀 변형시켜서 가야 되지. 오케이? 아니면 이거 인수분해 해가지고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한번 보던가. 그렇지? 이건 인수분해가 되죠. 사인 A 마이너스 1과 사인 A 플러스 1 곱해서 얘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A 코사인 A 해가지고 인수분해 했을 때 얘가 나오는지 보면 돼요. 둘 중에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이게 눈에 보여서 한번 슬쩍 바꿔봤어. 자 그럼 되나 안 되나 볼게. 야하고 이제 계산해보면 코사인 제곱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A의 코사인 A 훨씬 간단하지. 왜냐면 는영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그게 편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뭐냐 여기 숫자가 있는 거를 숫자가 없는 형태로 싹 바꿔버리면 코사인과 사인만으로 표현되잖아. 그럼 상수항이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훨씬 편하게 된다. 오케이? 자 그럼 다 했어. 코사인 A로 묶어내면 코사인 A 마이너스 사인 A 이퀄 0 되는 거니까 곱해서 0 돼요. 그럼 앞대가리 0돼야 되고 and 뒷대가리 0 돼야 돼. 그럼 코사인 A가 0이 되는 A 값 구하시고 얘는 사인과 코사인이 같아지는 답은 나온 것 같다. 이게 이렇게 넘겨봐. 그럼 탄젠트 A로 바뀌지. 탄젠트 A가 1이잖아. 마이너스 탄젠트 A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1일 건데 이제 확인을 좀 해야죠. 코사인 A가 0이면 각 A는 몇 도가 되는 거니? 코사인 값이 0 되고. 자 생각하고 얘기해. 코사인 0이야. 각이 몇 도야? 90도 되는 거 돼? 이게 90도잖아. 문제 잘 읽어봐. 삼각형 ABC는 무슨 삼각형이 아니라고 했어? 직각삼각형이 아니더니. 그러니까 90도 나오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 A에 해당하는 값은 탄젠트에 해당하는 값은 이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A가 지금 몇 도가 되는 거냐면 45도. 원래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얘가 이제 제껴지는 거야.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됐어요? 니네 지난번에 시험 어려웠냐? 그렇다고 그러네. 그 내가 하는 게 성수쌤한테 내가 부탁을 했거든. 그 목요일날 선생님 안 나온 날이라서 그때 출제를 못해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애들의 실력을 아주 높게 평가하셔가지고 채점 아직 못해서 선생님이 그 뒤늦게 받아가지고 채점 한번 해볼게. 얼마나 못 받겠나. 수원이 어려웠어? 수투가 어려웠어? 둘 다 어려웠어. 그치? 얼마나 어렵길래 그럴까? 자, 파이부터 2분의 3파이. 자,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세타에 대해서 사인과 코사인의 합을 구하라. 그래서 5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 이퀄 0. 그럴 때 얘를 만족하는 세타에 대해서 사인과 코사인의 합을 구하라. 요것도 이제 장난친 건데 이게 보시면은요, 봐봐. 아까 문제하고 좀 유사하긴 한데 이게 인수분해가 돼야 돼. 무조건 사인 코사인이 2차가 있으면 사인 코사인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 2차면 이건 인수분해가 돼야지 무조건 불리는 거야. 근데 문제는
요 가운데 항에 사인과 코사인의 곱이 있는데 이쪽에는 사인의 제곱, 여기는 숫자야. 인수분해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왜냐면 여기도 뭔가 코사인의 제곱의 제곱 세타의 형태로 어떤 숫자를 갖고 있어야, 그렇지? 그래야 이게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야. 가운데 항에 사인과 코사인의 곱의 형태를 갖고 있으니까. 동의하냐?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이 상태로는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럼 이걸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아, 그러면 얘를 여기 있는 숫자를 좀 바꿔볼 수 있는 바꿔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럼 여기 2라는 숫자는 1의 2배니까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를 다룰 때 1이라는 숫자는 항상 전환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 요거는 동일 각에 대한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배합으로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숫자 1은 삼각함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숫자 1이 아니야. 그 되게 중요한 숫자로서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1이라는 숫자는 항상 사인과 코사인의 형태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따라서 여기 마이너스 2라는 여기를 마이너스 2배의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의 합, 요렇게 이제 전환을 시키셔야 돼요. 이해 가셔요? 그렇게 하면 여기 사인 제곱도 생기고 여기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은 원래 있었고 코사인 제곱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인수분해가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요거 이렇게 계산하면 3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요 그대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요거 곱해주면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 제곱 세타, 이게 0 이렇게 되죠. 이제 눈에 보이잖아, 그치? 인수분해가 된다고. 3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여기가 얼마 돼야 돼? 이렇게 들어가면 코사인 세타 2 코사인 세타 이렇게 들어가나?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플러스 2 맞죠? 이해 가세요?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의 형태가 나오면 무조건 인수분해해서 1차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가 0 되게 하는 세타의 값과 요거 0 되게 하는 값, 요거는 근데 이제 각을 좀 보자. 세타가 파이에서 2분의 3파이면 이게 3, 4분면 각이거든? 3, 4분면 각에서 사인 값 요거 음수되고 코사인 값도 이거 음수돼. 어차피 이것도 음수고 이것도 음수야. 음수 두 개 대해서 0 될 일은 없으니까 얘는 풀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풀어야 되면 요거만 풀면 돼.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가 같아야 돼. 3, 4분면에서. 그럼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그대로 풀면 되고, 안 되는 애들은 코사인 세타로 양면을 나눠버리면 탄젠 세타가 1 되는 거니까. 이해 가셔요? 이 정도는 기억할 수 있지? 세타가 4분의 파이하고 3, 4분면에 등장해야 되니까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4분의 5파이. 그 중에 우리는 답 못 써야 돼. 3, 4분면에 해당하는 값을 써야 되니까 4분의 5파이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니네가 여기 이제 조금 더 이제 공부가 좀 많이 진행되고 익숙해지면 탄젠 세타가 1이 되는, 1이 되는 값이 1, 4분면과 3, 4분면 4분의 파이, 4분의 5파이,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이렇게 이제 기억을 좀 하고 계세요. 물론 그려서 하실 수는 없지만. 수학은 그런 거 같아요. 내가 한 번 받느냐, 2번 받느냐, 3번 받느냐. 지금 구하라는 게 이거 구하라는 거네? 구할 수 있지? 얼마야, 사인 세타는? 이게 몇 도야, 이게? 4분의 5파이에 대한,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파이에 대한 값을 읽으면 되잖아. 그지? 근데 3,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얼마? 2분의 루트 2.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이게 답이야? 동해? 수학을 하는 만큼 성적이 올라가서 그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재수생들이 잘할 수밖에 없어. 물론 다른 거하고 똑같이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엔 재수하는 게 필수라고 재수행도 급격하게 늘어나가지고 재학생들이 위축을 받아. 재학생들이 불리해 수능에서. 올해도 엄청나게 재수생들이 많이 늘어나요. 근데 희망도 있어. 의대 2,000명 증원하면 나보다 2,000명 위에 있는 애들이 빠져나갈 거 아니야. 아 내가 2,000명 안 했더나? 하여간 자 100번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각의 합이 2분의 파이. 자, 이것도 이제 센스 있게 좀 보셔야 되는 게 문제 좀 많이 풀어보는 사람들은 두 각의 합이 2분의 파이 되는 거는 뭐 좀 생각할 게 있다고. 합이 2분의 파이 되는 90도 되는 케이스는. 자, 내가 구해야 되는 게 1보다는 크고 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베타. 자, 이게 루트 3. 얘를 만족하는 알파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자, 알파는 0보다는 크고 나왔고 파이보다는 작다. 알파 값을 구하는 건 알파로 바꾸라는 뜻이야. 저기서 이제 힌트를 준 거라고. 왜 알파 베타 나왔는데 알파 값을 구하라고 했을까? 근데 이 알파하고 베타는 합쳐서 2분의 파이 되는 거니까 베타를 바꿔치게 해. 알파를 구하라고 그랬을까? 베타는 이렇게 넘겨버리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죠. 그렇죠? 베타가. 그러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각변환시키라는 거야. 원래 종류가 사인과 코사인 이렇게 달랐지만 결국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얘는 사인으로 바뀌어버린다. 사인 알파 이렇게. 이해가세요? 그러면 사인 알파 두 개인 거잖아. 결국 이 사인 알파가 갖는 값의 범위가 1과 루트 3 사이인 범위. 또 양변에 2로 나누겠지? 그럼 사인 알파가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루트 3보다는 작거나 같게 되는 그런 알파 값의 범위를 0부터 파이 사이에서 구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또 저거 부등식이니까 삼각 부등식은 우리 뭘로 풀어요? 그림으로 풉니다.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저게 머릿속에 딱 삼각 사인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고 2분의 1 라인, 2분의 루트 3 라인 그거 찾아가지고 머릿속을 그려서 각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잘 안 되잖아? 그럼 이제 또 그려야지. 그러니까 그릴 때도 이제 그리면서 그걸 머릿속으로 연상시키려고 자꾸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려야 되는 파트는 0부터 파이까지만 그리시면 됩니다.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파이까지, 2파이까지는 2파이. 그치? 그 상태에서 2분의 1 라인, 이게 1이니까 2분의 1 라인이 있고 2분의 루트 3 라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면 돼. 선생님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지? 이 부등식 풀려면 무조건 이 그래프하고 상수함수, 상수함수. 그래서 이 그래프가 얘보다는 위에 있고 얘보다는 밑에 있는 그런 알파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애들은 그림이 익숙하지 않은 거야. 자꾸 그림을 그리셔야 돼. 여기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사인의 그래프가 요 그래프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고 얘보다는 밑에 있어야 되는 거 요 범위라고. 요 범위라고. 그러니까 니네가 찾아야 되는 요 포인트하고 요 포인트. 요 포인트하고 요 포인트인데 이쪽은 이제 대칭성을 이용해가지고 풀면 되니까 여기만 잘 조지면 돼. 그 사인 값이 2분의 1 되는 사인 값이 여기가 30도 6분의 파이가 되고요. 그렇죠? 근데 2분의 루트 3 되니까 여기가 60도 3분의 파이 이렇게 들어가요. 요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에는 등호가 안 들어가 있고 뒤에는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이제 구멍 뚫어야 되는 거고 여긴 포함시켜야 돼. 이런 거 잘 따져줘야 돼. 실제 문제 풀 때. 이해 가셔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대칭성에서 여기서 6분의 파이만큼 빼면 되고 3분의 파이만큼 빼면 되니까 요 라인은 파이에서 6분의 파이 빼면 6분의 5파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라인은 얼마 되겠어요? 파이에서 3분의 파이 빼야 되니까 3분의 2파이가 되겠지. 요겁니다. 여기는 둘 다 색깔이 들어가겠죠. 여기 들어가고 여기는 안 들어가겠네. 여기는 안 들어가. 그죠? 2분의 1에는 등호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등호 이게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도 되게 중요하다고.
결국 알파의 범위는 6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3분의 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다. 또는 3분의 2 파이보다는 크고 6부 크거나 같고 알파는 6분의 5 파이보다는 작다. 그죠? 그래서 이 사실은 요거 그림을 좀 그렸어야 돼. 왜냐면 이제 등호 들어가는 쪽이 이렇게 이쪽은 앞에 부분에서 등호가 들어가고 뒤에 부분에서 이쪽 파트는 앞쪽에서 등호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렇지?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 주관식으로 나왔을 때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 되죠? 108번. 자, 108번도 이제 시험에 이제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니까 그것도 잘 보시는데. x에 대한 2차 방정식. 얘는 문제를 볼 때 잘 안 읽어. 그러니까 이제 문제의 포인트를 놓쳤는데 이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야. 사인, 코사인에 들어가 있으니까 삼각 방정식처럼 보이지? 아니라고. 두 군이 모두 양수. 인 세타 값의 범위를 구할 건데 그 세타의 범위는 0부터 2파이 사이 내에서만 볼 거야. 이렇게. 선생님 이거 삼각방정식 아닌가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했잖아. x에 관한 방정식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x 2차 있고 x 1차의 개수는 얘 곱하기 얘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헷갈리면 이렇게 좀 전환시켜줬어. 4 사인 세타 곱하기 x. 이렇게 써주면 애들이 보기 편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쓰냐면 세타라는 기호하고 x라는 기호가 충돌되니까 이게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x를 앞에다가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근데 니네가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이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개수가 얘다라고 표시를 해놓고 풀러. 여기가 상수항 이렇게 들어가. 여기까지 가요? 그럼 얘가 두 군이 양수예요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뭐에 관한 문제로 바뀐 거냐면 2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에 근의 부호에 관한 문제라고. 근의 부호. 요건 삼각 방정식뿐만 아니라 앞에서 지수, 로그 방정식에서도 자주 다뤘던 주제예요. 그러니까 두 군의 부호에 관한 거는 우리가 따지는 게 세 가지를 따진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따져야 되는 게 그래 두 군이 양수면 합의 부호도 따져야 되고 곱의 부호도 따져야 되고 두 가지만으로는 안 돼. 판별식도 따져야 돼. 판별식의 부호. 그래서 두 군이 양수면 합이 양수, 곱이 양수, 판별식은 서로 다른이라는 멘트가 없지. 그냥 두 군. 그러니까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서로 같은 두 개의 실근을 가져도 되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크다라고만 쓰면 안 된다잉. 자 이제 출발. 두 군의 합자리가 x 앞에 있는 개수의 부호 뗀 거야. 그렇지? 여기 1이니까. 그래서 4 사인 세타. 이 양수가 돼야 되니까 사인 세타가 양수여야 돼. 그렇지? 그 다음에 곱자리가 이거야. 6 코사인 세타. 이게 또 양수여야 돼. 그럼 코사인 세타도 양수여야 돼. 동의해?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 들어갈 건데 판별식은 요놈의 반절의 제곱. 요거 반절의 제곱하면 4 사인 제곱 세타 빼기 AC 1 곱하기 조 6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결국 이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이 과정을 통해서 삼각 부등식을 니네들이 풀 수 있냐 이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에 짜투리가 더 들어간 거지. 결국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가 둘 다 양수가 되는 거는 일사분면밖에 없어. 그러니까 처음에 줬던 세타의 범위가 한 사이클을 준다면 다시 이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세타의 범위는 0부터 시작해서 그죠? 2분의 파이 여기까지만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각? 그러니까 일사분면에 해당하는 각 중에서 얘를 만족시키는 세타의 범위를 구해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죠? 2분의 파이 등호 안 들어가요? 코사인 2분의 파이가 0 돼버리니까 0보다 파이 되죠? 사인도 마찬가지. 자 그럼 이제 얘가 풀면 되는데 여기는 또 제곱의 형태를 또 바꿔야 돼.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그 열심히 이제 삼각 고등식을 푸시면 된다고. 일단 4는 좀 약분해 놓고 가자. 2고요. 여기는 3이고요. 이제 뒤에 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 제곱 세타.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 그럼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 한 번만 넘겨서 다시 또 쓰자. 2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3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 넘겼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죠. 아, 끄면 춥고 키면 덥고. 아씨, 니네는 더 춥지 뒤에. 괜찮아? 껐다 켰다 할게. 선생님 앞에는 막 이렇게 좀 찬 기운이 있어가지고. 자, 요거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되나요? 2 코사인 세타 여기 플러스 들어가고 여기 마이너스 들어가겠네 이렇게. 그래서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맞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의 범위는 사이값이 사이값 범위, 그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작은 것보다는 크거나 같고 큰 것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괜찮냐? 이렇게 써도? 그럼 니네가 또 이거 풀 때는 여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왜? 코사인 세타는 적어도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잖아, 무조건. 그러니까 이쪽은 무조건 성립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풀어야 되는 거 여기만 풀면 된다고. 여기만 풀면 돼. 그게 결국 y는 이퀄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하고 y는 이퀄 2분의 1의 그래프를 그려서 이 그래프가 상수함수 2분의 1보다 아래에 있는 x값의 범위, 세타 값의 범위를 구하는데 이 문제에 주의해야 될 건 이런 범위 내에서만 따져야 돼요. 저런 범위 내에서.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코사인의 그래프 그릴 건데 2파이, 2분의 파이까지만 그리면 되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여기에 2분의 파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파이까지 2분의 3파이, 2파이 이렇게 들어가요. 동의하냐? 그 그림 저기까지만 그리면 돼. 자, 2분의 1 되는 라인이 여기 1, 2분의 1. 눈에 보이시나 모르겠네? 쪼르륵 가시면 여기 얼마예요? 코사인 2분의 1 되는 거. 코사인 값이 2분의 1. 외워. 3분의 8이 동의하세요? 그러면 코사인이 2분의 1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돼. 작은 쪽에 있어 이게 등호 들어가고, 그죠? 밑에 있어야 여기겠지. 여기 2분의 8은 구멍 뚫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구멍 여기 들어가고 뚫고. 그렇죠? 네. 그래서 세타의 범위는 3분의 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아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5번 또 갑시다. 많은데 하자 그래도. 푼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선생님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나 풀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 쓰는 문제를 보고서는 머릿속으로 다시 정리하는 말이야. 눈으로 푸는 훈련도 많이 해야 돼. 자, x가 0부터 2분의 5파이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파이보다 작아. 코사인 x의 그래프가 있고요. y 이퀄 코사인 x. 그 다음에 상수함수 y 이퀄 a. 당연히 a는 1보다는 작을 건데 양수 쪽에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이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니네 그림을 이렇게 쓱 보시면 코사인 그래프가 지금 한 사이클에 이렇게 해서 한 사이클에 여기까지 지금 들어오지. 그리고 여기가 2파이가 되는 거고요. 그죠? 여기가 파이가 되고 여기가 2분의 5파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코사인. 거기에 y 이퀄 a 양수 쪽인 a 이렇게 그려줘. 만나는 교점이 이제 3개가 생길 텐데 여기 생기는 게 여기 알파
그 다음에 여기에 베타, 그 다음에 여기가 감마, 여기는 A겠죠. 함수값이. 보기를 슬쩍 봐봐. 보기를 슬쩍 보니까 숫자도 있지만 문자도 있지. 그 문자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야. 왜냐하면 여기 값을 모르게 되면 그래. 자, 얘를 구해야 되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알파, 베타, 감마를 더할 때 한꺼번에 하지 말고 얘하고 얘를 쓱 보면 얘는 대칭성에 의해서 얘하고 얘의 중점이 여기 되는 거잖아. 그럼 얘하고 얘, 여기가 얼마짜리야? 여기 파이짜리 아니야. 그럼 얘하고 얘를 더한 값은 이거의 2배 돼야 되지. 2파이란 말이야. 동해? 응. 여기 2파야. 그러면 각변환에 의해서 코사인 2파이 더하기 감마, 즉 감마를 구하려고 하지 말라고. 감마를 구하려고, 물론 감마를 표현할 수는 있지. 왜냐면 요만큼 요 감마의 위치는 2분의 5파에서 요만큼 빼면 되잖아. 그 요만큼에 해당하는 게 요만큼, 요만큼이 아니고 요만큼이 여기 베타가 아니라 뭐야? 그치? 여기서 요것도 빼야 되니까 2분의 파이에서 알파를 뺀 크기만큼 그걸 또 빼면 되거든. 그 짓 하지 말고 요거는 2파이로 결정되어 있으니까 결국 그냥 각변환에 의해서 얘는 코사인 감마의 값을 그냥 구하시면 된다. 이해 가셔요? 그럼 감마의 값은 코사인 감마의 값은 알잖아.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그냥 A잖아. 그치? 응, 그게 A다. 이걸 모르니까 값을 모르는 거야 지금. 문자로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야.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아무 다른 문제고 116번. 자, fx가 a에 그죠? sin bx 더하기 c 최대값을 2라고 줬고요. 주기를 줬어요. 2분의 파이. 주기는 보통 t라고 쓴다. 함수값을 하나 줬어. 24분의 파이 꼴려. 그럴 때 a, b, c를 다 구하는데 a도 양수, b도 양수. a와 b와 c의 곱을 구하는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거야. 자, 미정계수 결정할 때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게 뭐야?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 거.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 게 주기를 먼저 써먹어야지. 주기. 그지? 주기와 관련된 게 요거잖아. 그래서 사인의 원래 주기가 2파인데 그 x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눈 게 요 함수의 새로운 주기라고. 그지? 여기가 2파이가 되려면, 그죠? x에 2분의 파이가 들어갈 때 b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똑같다고. 그 다음에 그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주기 2분의 파이 되는 거니까. 그죠? b는 얼마 돼요? 4가 됩니다. b 값은 결정했어.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게 이제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가지고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얘하고 얘. 그러면 항상 사인 그래프는 여기가 0일 때가 x축을 기준으로 위아래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y축으로 c만큼 평행 이동했으면 진동의 중심이 y = c가 되는데 거기에서 진폭만큼 올라가고 진폭만큼 내려간다고 그랬잖아. 사인의 그래프. 그 진폭이 얼마냐면 a니까 여기서 a만큼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 a만큼 빼서 저 식의 그림이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어. 항상 여기 뒤에 붙어 있는 놈이 진동의 중심 가운데를 지나가는 그 직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위로 진폭만큼, 아래로 진폭만큼. 그러니까 최대값은 얘가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많이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얘에다가 얘가 양수든 음수든 양수로 바꿔서 더한 게 최대값. 얘가 양수든 음수든 간에 음수로 표현해서, 즉 C에서 얘를 뺀 놈이 최소값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C하고 A를 더한 값이 최대값이 2가 되는 거야. 수익이 오는 줄 알았네. 오케이? 그럼 이제 다 했어. 하나만 더 표현하면 되는데 미지수 2개 나왔으니까 요거 이제 써먹으면 되잖아.